해리 케인은 손흥민의 절친이었으며 잉글랜드 축구의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으로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토트넘 호스퍼와 깊은 유대를 보여주었다. 케인이 토트넘에서 뛰고자 하는 바람은 단순한 개인적인 희망일 뿐만 아니라 그가 성장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클럽과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반영한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는 케인이 프로 경력을 시작한 곳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록을 깨고 클럽의 전설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곳이다. 케인은 인상적인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충성심과 끊임없는 헌신 덕분에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 유대는 개인적인 이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한 클럽에 대한 추억과 애정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이 바로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트넘에서 뛰고 싶어하는 이유이다. 케인에게 토트넘 호스퍼는 단순한 축구 클럽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곳은 그가 경력을 시작한 곳일 뿐만 아니라 기억에 남는 추억을 쌓고 동료 및 팬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한 곳이다. 이 연결은 케인이 최고의 체력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선 경기에 복귀하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것은 케인의 토트넘에 대한 관심을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구단과의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시간 11시에 토트넘 호스퍼와 바이에른 뮌헨 간의 친선 경기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비록 이 경기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였지만 해리 케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는 그의 옛 팀과 다시 마주했다. 이 경기는 케인이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았던 토트넘으로의 복귀를 알리는 경기로서 팬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 경기에서 케인의 존재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 감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훌륭한 경기력으로 매우 긴장되고 극적이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데얀 쿨루셉스키가 토트넘을 위해 첫 골을 넣으며 유망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바이에른 뮌헨은 곧 방역에 나섰다. 다요트 우파메카노, 세르주 그나브리, 토마스 밀러가 차례로 골을 넣으며 독일 팀을 앞서게 했다. 쿨루셉스키가 후반전에 한 골을 더 넣었지만 토트넘은 3-2로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강력한 힘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결단력도 보여주었다. 비록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토트넘은 칭찬할 만한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경기를 선사했다. 해리 케인은 휴가 후 바이에른 뮌헨으로 돌아와 곧바로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에 참여했다. 이 복귀는 단순한 스포츠적인 의미를 넘어서 케인에게 감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유로 2024 이후 휴식 중이었기 때문에 이전 한국 경기에서 결장했다. 케인의 복귀는 새로운 팀에 재합류하는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옛 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비록 바이에른 뮌헨이 친선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케인은 토트넘에 대한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 트로피 수여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케인은 옛 팀 앞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는 그가 토트넘에 대해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 행동은 케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팀에 대한 존경을 보여준다. 케인의 토트넘에 대한 존중은 트로피를 거부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경기 후 그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케인은 토트넘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는 그가 옛 팀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해리 케인은 그를 대신해 토트넘이 계약한 도미닉 솔랑케를 지지했다. 케인은 솔랑케가 안제 포스테코글루의 지도 스타일에 잘 맞다고 생각하며 토트넘 호스퍼에서 다가오는 시즌의 성공을 기원했다. 토트넘은 10일 한국 시간 솔랑케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은 본머스의 추가 조항을 포함한 6,500만 파운드 약 731억 원을 지불했다. 이는 토트넘 역사상 최고 이적료로 지난해 본머스와 계약을 연장한 솔랑케에게 지급되었다. 솔랑케는 강력한 스트라이커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2017년 FIFA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한 후 그는 첼시와 리버풀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기록하며 가치를 증명했다. 솔랑케는 이 대회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 중 하나이다. 솔랑케는 또한 뛰어난 볼 연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187cm의 키와 영국 대표팀의 장신 스트라이커 라인 출신으로
수비수와의 경합에서 매우 강력하며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도 훌륭하다. 따라서 솔랑케는 그보다 4살 많은 케인과 비슷한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이 토트넘이 솔랑케를 영입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다. 지난해 여름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시킨 후 토트넘은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추가하지 않고 시즌을 시작했다. 손흥민이 스트라이커로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리샤를리송이 시즌 후반에 폼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 스트라이커의 부족은 여전히 명백한 문제였다. 따라서 토트넘은 일찍이 후보자를 물색하였으며 솔랑케를 우선 리스트에 올렸다. 그는 손흥민 및 다른 동료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솔랑케와의 계약에 대한 반응은 기대와 의구심이 교차했다. 솔랑케가 지난 시즌 19골을 기록하고 좋은 연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본머스에서 토트넘과는 다른 팀으로 이적한 이후 그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 그가 장기적인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케인은 최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친선 경기 후에 말했다. 솔랑케는 훌륭한 보강이 될 것입니다. 그는 에너지와 속도를 가진 뛰어난 선수입니다. 저는 솔랑케가 포스테코글루가 성공을 이룬 것처럼 토트넘에서 성공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스터 토트넘이라고 불리는 케인의 격려로 솔랑케는 큰 동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솔랑케는 과거 케인이 했던 것처럼 손흥민과 공격 라인에서 협력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손의 새로운 파트너인 솔랑케가 과거 케인처럼 성공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솔랑케는 인상적인 득점 능력을 가진 유망한 젊은 선수로 토트넘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첼시와 리버풀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랑케는 여전히 잘 성장하여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기록했다. 솔랑케는 경합과 패스 능력이 뛰어난 스트라이커로 토트넘의 공격력을 강화할 것이다. 기록적인 이적료로 솔랑케는 팀의 중요한 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트넘 호스퍼는 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에 매각한 후 팀을 재건하고 있다. 솔랑케와의 계약은 케인의 역할을 대신할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찾기 위한 토트넘 전략의 일환이다. 솔랑케에 대한 투자는 토트넘이 팀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결의를 보여준다. 케인은 솔랑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며 그가 토트넘에서 성공하기를 바랐다. 케인의 지지는 솔랑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팬들과 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이기도 하다. 해리 케인의 토트넘 호스퍼와의 친선 경기 복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려면 3가지 주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케인의 감정적 및 심리적 측면, 토트넘과 팬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케인과 토트넘의 미래. 해리 케인의 토트넘 호스퍼와의 친선 경기 복귀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감정적, 심리적으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케인에게 이 경기는 오랫동안 그와 함께했던 클럽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나타낼 기회였다. 케인은 그의 많은 커리어를 토트넘에 바쳤고 그곳에서 인상적인 기록을 세우고 팬 및 동료들과 깊은 관계를 구축했다. 이 경기는 케인이 토트넘과 그를 오랜 기간 동안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가 최고의 체력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참여했을 때 이것은 케인이 토트넘에 대한 존경뿐만 아니라 그가 경력을 쌓아온 곳에 대한 충성심을 반영한다. 케인의 복귀는 또한 그가 토트넘과 함께 달성한 좋은 기억과 성공에 대한 회상을 불러일으킨다. 케인은 토트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사랑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의 복귀는 케인 자신에게만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팬 커뮤니티에게도 기억에 남을 순간이다. 토트넘 팬들은 이미 케인과 함께 영광과 고통의 나날들을 경험했으며 이 경기를 통해 그와 강하게 연결된 느낌을 받는다. 케인이 친선 경기에 출전한 것은 그와 팬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선수에게 팬들이 감사를 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 공연이 아니라 추억과 감정이 재현되는 감정적 이벤트이다. 케인이 완전히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기에 출전하려는 결심은 그의 스포츠 정신과 헌신을 반영한다. 이는 또한 케인이 자신의 이익보다 팀의 이익을 우선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그의 동료들과 팬들의 눈에 그의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경기에 참가한 케인의 행동은 존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그가 축구에 대해 가지는 사랑과 헌신의 증거이다. 케인의 친선 경기 복귀는 토트넘 팬들에게 큰 흥분을 안겨주었다. 이는 팬들이 클럽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선수의 복귀를 목격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다. 케인의 경기장에 있는 모습은 팬들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를 둘러싼 활기차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토트넘 팬들은 케인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냈으며 이는 선수에 대한 애정뿐만 아니라 그가 클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팬들의 흥분은 경기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그것을 평범한 친선 경기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었다. 토트넘에게는 케인의 복귀와 그가 친선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클럽의 발전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도미닉 솔랑케와의 계약은 케인을 판매한 후 팀을 재건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기록적인 이적료로 솔랑케는 중요한 보강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케인의 솔랑케에 대한 지지는 새로운 선수에게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팬들이 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케인이 솔랑케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이는 긍정적인 기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클럽에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의 동의와 지원을 나타낸다. 이 연결은 솔랑케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빠르게 적응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케인의 복귀는 토트넘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는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기회일 뿐만 아니라 클럽이 전설에 대한 존경을 나타낼 기회이기도 하다. 케인의 참여와 그의 존중 행동은 토트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으며 팀이 구 선수들의 기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준다.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함으로써 해리 케인의 미래는 타이틀을 정복하려는 야망을 가진 큰 클럽에 있다.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을 위해 헌신할 것이며 그는 팀에 큰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팀에서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은 여전히 토트넘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구 클럽의 미래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토트넘은 케인의 이적과 도미닉 솔랑케 같은 새로운 선수들의 합류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클럽 역사에서 새로운 단계를 표시하며 단지 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리그에서 경쟁하기 위해 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솔랑케와 다른 선수들과의 계약은 토트넘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강력한 팀을 구축하고 미래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케인의 친선 경기 복귀와 그가 새로운 선수들을 지지한 것은 선수 세대와 팀 간의 강력한 연결을 보여준다. 이는 토트넘의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클럽과 팬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케인은 여전히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가 계속해서 클럽을 지지하는 것은 그가 팀과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결은 팬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계속 발전하고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케인과 토트넘 간의 유대는 팀의 정신과 단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케인이 팀을 떠났더라도 그가 토트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중은 클럽의 운영과 발전 방식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